오영훈 제주도지사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가 다음 달 초까지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민생경제를 살릴 추경 예산을 편성한다며 불과 2달 전에 편성한 올해 본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면서 도의회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경찰은 오영훈 지사가 지난해 백통신원 리조트에서 식사 접대를 받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대상이라고 제주도에 통보했습니다. 음식 재료값이 40만 원인데 10명이 먹었으니 1인당 4만 원어치 접대를 받아 과태료 기준인 3만 원을 초과했다는 것입니다. 오영훈 지사가 밥값이라며 법인카드로 결제한 33만 원은 리조트가 음식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접대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봤습니다. 제주도는 오 지사를 자체 조사한 뒤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법원에 통보할지 과태료를 물리지 않고 종결할지 다음 달 초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감하게 그냥 법원의 판단을 맡기든지 자체 종결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분들에게 지금 경위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11분 지사님 포함? 예. 지사님한테도 경위서를 받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들을 사실 확인을 하고 법무담당관실 그리고 도 위촉 고문 변호사 세 분한테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추경 예산을 편성할 재원을 마련한다며 올해 본 예산에서 10%를 삭감하려는 계획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지금에 있는 예산도 다 민생경제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0% 삭감할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많은 의원님들이 이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세출 효율화 방안에 대한 이제 절감 이 부분들은 한번 다시 검토해보고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만드는 그린 수소의 경제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제 생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어떤 생산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손해폭이 커지는 구조 아닌가요? 우리가 생산량을 증가를 시켰을 때 얘는 많은 부분을 낮출 수 있는 요인들은 발생할 걸로 예상은 합니다. 오영훈 지사가 2030년까지 제조업 비중을 10%로 높이겠다고 밝힌 뒤 2035년으로 목표를 늦췄고 2026년 지역 총생산 30조 원 돌파 약속도 최근 경제 성장률을 감안하면 불가능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성명을 내고 일방적인 민간단체 보조금 삭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가 추경 예산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부서별로 예산 10%를 삭감하는 것은 전형적인 관치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제주 4.3 관련 사업은 물론 민생경제와 밀접한 예산도 포함됐다며 도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지 2개월 만에 다시 민생 예산을 짜겠다는 것은 밑도를 빼서 윗도를 괴는 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예산 삭감에 제주 지역 농민들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제주도 연맹은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산 토질인 제주 농지 특성상 꼭 필요한 무기질 비료 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7% 인상됐는데도 정부가 가격 보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삭감된 예산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반영하고 제주도와 도의회는 농민들이 발의한 제주도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를 심의해 통과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신촌목장 부지에 대규모 휴양리조트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나오는 오수 처리 방법을 두고 사업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대규모 개발에 따른 오수 처리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신촌목장 부지에 추진되는 대규모 휴양리조트 개발 사업. 2028년 완공되면 하루 312톤의 오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오수는 어떻게 처리될까? 지난해 7월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사업 부지가 하수처리 구역 외 지역이기 때문에 개인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해 자체 처리한 뒤 바다로 방류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바다 어장이 황폐화된다는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방법을 바꿨습니다. 넉 달 뒤 나온 전략 환경영향 평가서에는 하수처리 구역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와 협의했다며 공공하수도로 연결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수정했습니다. 그러나 제주 MBC 취재 결과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사업자에게 개인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라고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2028년에 환경부 승인을 받아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 변경되면 공공하수도 연결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한 곳을 허가해주면 다른 곳도 모두 허용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는 사업자가 지역 주민을 속이고 있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사업자는 이제 제주도와 협의가 완료돼서 공공하수 처리로 연계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협의 완료된 것처럼 이제 포장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사실상 이 부분은 이제 거짓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 상황이고요. 논란이 커지자 사업자 측은 제주도와 협의가 완료된 것은 아니라며 나중에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변경할 때 하수 처리 구역으로의 편입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내 대규모 개발 사업은 대부분 하수 처리 구역 밖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대량으로 발생하는 오수를 자체 처리한 뒤 방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규모 개발 방식이 언제까지 가능할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전복과 좌초 등 올겨울 들어 제주 바다에서 어선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기후변화로 바다에 내려지는 기상특보는 크게 느는데 노후 선박이 많아 사고 위험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서귀포 앞바다에서 너울성 파도를 맞고 뒤집혀 2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된 제성호 전복 사고. 이달 초에는 토끼섬 앞에서 어선 2척이 암초에 걸려 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비양도 북서쪽 바다에서는 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되는 금성호 침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제주 바다에서 발생한 어선 사고는 1,200여 건으로 사고 발생률이 전국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5년 동안 어선 사고로 숨지거나 실종된 선원만 52명.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너울성 파도를 맞은 배가 복원력을 잃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제주 먼바다에 발효된 풍랑과 태풍특보는 170여 건인데 기후변화로 5년 전보다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주요 원인과 이런 것들을 설명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우리 어민들께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민들은 정부가 일본과 배타적 경제수역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거리가 먼 중국 바다까지 가서 조업해야 하고 제주 지역 근해 연승 어선의 절반이 노후 선박인데도 어선 감축 사업에서는 후순위로 밀리면서 사고 발생률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이지 협상이 안 된 관계로 멀리 조업입니다. 지금 800km, 900km까지 나가는데 그러다 보면 적자 물량이 많이 싣고 나갑니다. 우리는 적정하다 보니까 사고율이 좀 저는 높다고 봅니다. 어선 감축벽이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선 감축을 확대시켜갖고 어쩌나 선수가 적어야지 바다는 적은데 고기가 감소하다 보니까 밑집령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로 너울성 파도가 잦아지는 만큼 복원력을 높이는 기술 개발도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해양에 문제가 있으면은 같이 배도 시대에 따라서 변해줘야 하는가. 이것을 과학적으로 해야지 무정 사고만 나서 참 사람의 목숨은 하나인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서귀포시 성산항을 방문해 근해 연승 어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벨트형 구명조끼 등 해양사고 초기 대응 물품을 지급했습니다. 또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어민들의 의견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혀 잦아지는 제주 지역 어선 사고에 대한 예방책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다음 달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제주에서는 40개 금고에 50명의 후보자가 등록했습니다. 또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가 1명만 등록해 투표 없이 선거가 되는 금고는 제주시 21곳, 서귀포시 9곳으로 모두 30곳입니다. 선거운동은 오는 20일부터 가능하며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 등 선거 정보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선거 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 무기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부적절하게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지난 2023년 무기계약직 직원 2명을 일반직 7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직제에 없는 직위를 새로 만들어 채용하고 공개경쟁시험 원칙도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기관장에게 부서 경고 처분을 요구했고 도지사에게도 지방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바다의 불청객 괭생이 모자반이 예년보다 일찍 제주 해안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괭생이 모자반이 도내 일부 해안에 유입돼 57톤을 수거하고 관련 기관과 함께 상황 대책반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괭생이 모자반은 대부분 중국 연안에서 발생해 2월에서 5월 사이 집중적으로 제주에 유입되는데 선박 스크루에 감겨 고장을 일으키거나 해안에서 썩으면서 악취를 풍기는 등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처음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천미천에 대한 하천 기본 계획이 수립됩니다. 제주도는 내년 말까지 천미천 일대를 복원이 필요한 구역과 이용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합니다. 계획 수립 대상은 천미천 28.86km와 지류 하천인 진평천 8km 등 36.86km 주변 부지 125제곱킬로미터로 제주도 전체 면적의 7%를 차지합니다. 천미천은 제주 동부 지역의 중요한 수자원이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을 관통해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하천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